네, 12번째 천지비괴예요. 먼저 괴명에 대해서 간혹 이 글자를 부라고 읽으시는 그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 부라고 읽을 때는 우리가 가부를 묻는다 할 때 아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거는 비라고 읽으면은 이건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혔다. 막혔다. 소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천지비 이렇게 읽으셔야 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지비괴는 말 그대로 이런 괴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 요 직전에 있었던 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천택괴죠. 요 괴와 함께 이해를 하면은 그 짝이 돼가지고 놓치는 게 없어져요. 건곤하고 비슷한 거예요. 건곤. 곤을 이해를 할 때 건괴 대비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짝이 맞죠. 뭐 기재를 할 때 미재와 함께하면 짝이 맞듯이 그런 대표적인 꾀예요. 그래서 잡계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비태를 이해하려면 반기류, 그 류를 뒤집어라 그랬어요. 그 종류를 그 비슷한 걸 류라고 그러는데 그 비슷한 거에 정반대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괴와 비괴의 그 괴사나 효사의 그 의미나 구조는 다 정반대로 돼 있어요. 정반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고, 그래서 이 택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였냐면 크게 통하는 의미였죠. 크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비는 이게 막혔다 이런 뜻이죠. 괴명에 이제 막혔다 보면은 글자에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입구자, 현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입구자라는 뜻이니까, 입이라는 것은 모든 그 소통의 대명사에 입이라는 건 우리가 뭐 데스크, 우리가 창구, 뭐 어디다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할 적에도 그 다 그 입이의 입, 출구, 입구, 뭐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입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입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다운 리더십을 발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 뭐 부모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서로가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건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한 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한 몸. 그러니까 사람의 한 몸으로 보면은 이 구멍이라는 게 9개 있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똑같이 있어. 아홉 구멍이 위에 7개 있고 밑에 2구멍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상이고, 왜냐하면 귓구멍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전음, 후음 해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로 기능해야 될 게 하나로 기능을 하고, 하나로 기능을 해야 될 때 둘로 기능을 하니까 거꾸로 해버리니까 이게 고장 나는 거예요. 다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는 비색하다는 뜻은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막혔냐? 해야 될 본래 자기 본분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즉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엄연히 하늘도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안 내리고 땅에서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존재하는 생물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혔다는 뜻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 각자의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본래적 기능의 활성화인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때구나. 그러면 천지라는 이 존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본래적 기능은 뭐냐? 즉 본업이 뭐냐 이거예요. 천지의 본업이 뭐냐? 만물을 생산하고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만물 중에 가장 그 엑기스, 우리가 말하는 꽃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지인 삼재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천지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면은 거기에서 만물도 나오고 그 중에 사람도 나와가지고 사람도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뭐냐? 비지비인. 그래서 저게 사람인 자를 넣어놓고 아닐 비자를 앞에다가 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이게 기능이 되면은 거기서 막 사람도 나오고 그 사람도 아주 올바른 그 떳떳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지비인이라고 한 거예요. 천지가 소통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대로 된 만물이 나오고 인간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직설적으로 사람의 형상이 아니다. 두 개 있어야 할 게 하나 있고 하나 있어야 할 게 두 개 있다.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지비인이다. 그러면 주역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상황에 대한 규정. 그 상황이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궁금한 어떤 상황에 대해 규정을 해. 의리적으로 하든 미래 예측 관점에서 하든 했어. 뭐라고 했느냐. 어떤 상황은 저 사건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뭐 비지비인의 형국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처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주역은 그 대처의 방법을 이분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 관용적인 게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소통이 잘 되고 뭐 그러면 이유유왕 뭐 이섭대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역을 활용한 주체가 누구냐? 군자예요, 군자. 그렇기 때문에 군자를 염려하는 네거티브한 처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리 군자정. 원래는 군자는 곧고 바르고 자기 심지가 굳고 그리고 바르게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게 군자고 정상적인 시절에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군자가 있는데 분명히 눈, 코, 입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못 하듯이 분명히 군자가 존재를 하는데 군자가 군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지금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자기 그냥 고집을 내세워서 나는 나대로 역할을 할란다 해봐야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처세상 군자로서의 그 옳고 바름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롭지 못하다. 이게 분리군자정이에요. 그리고 대왕소련이라 이것은 이 주역에 이제 그 쌍이 있죠. 주역은 음양이니까 다 쌍이란 말이에요. 뭐 천지, 뭐 남녀, 밤낮 그 중에 무슨 쌍이 있냐? 왕래, 대소 이것도 쌍인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쌍을 엮어서 표현한 거죠. 왕래와 대소라는 그 쌍을 엮었어. 어떻게 엮었냐? 대왕소래로 엮었어. 엮는 방법은 뭐 대왕소래도 있고 뭐 대래소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대왕소래예요.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그러니까 뭐 큰 것이라는 건 양인데 이 하늘 이 양을 얘기하고 작은 것은 음이죠. 그러니까 큰 것은 다 가고 작은 것은 왔다. 이제 방향성. 어떤 천도 운행에 또는 우리의 어떤 운수의 그 순환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방향이 중요하죠. 좋은 것이 나한테 지금 오는 때냐, 좋은 것이 나로부터 가는 때냐, 나쁜 게 나한테 오는 때냐, 나쁜 게 나로부터 떠나가는 때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좋다고 정상적이라고 상징되는 그 큰 대가 떠나가는 시절이고 별로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소가 찾아오는 시절이다. 이렇게 방향성으로 보면은 이쪽 저 멀어지는 게 왕이고 이렇게 오는 게 레죠. 지금 이 대로 상징되는 뭐 군자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명랑한 그런 마음들 뭐 이런 뭐 경제로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지나가고 소래
그거와 반대되는 그 상황들이 지금 찾아오는 시절이다 이런 거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시운을, 지금의 시운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지 비인의 상이다. 그래서 군자가 이런 때는 정고함을 유지하는 것이 별로 이롭지 못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국면은 대왕 소래의 그런 국면이다. 그러니까 단전은 이제 그 괴사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저 비지비인 분리군자 대왕 소래가 무슨 뜻이냐. 저길 잘 보시면 천지의 차원, 또 천하의 차원. 그러니까 천지가 사귀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천지가 지금 교통하지 않는 상인데, 천지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여기서 만물이 소통해서 정상적으로 나올 텐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천지가 사귀지 못하니까 만물도 제대로 그 통해 나올 수가 없는 형국이고, 상하, 이건 위에 있고 아래 있죠. 이 상하로 보면은 서로 이 소통이 안 돼. 천지라는 개념은 자연적 개념이고 상하라는 개념은 인문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존재들, 이 경영을 하고 뭐 다스리는 존재들,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생활을 하는 이런 상하의 존재로 나눠 보면은 이들도 서로가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천하무방야라. 만약에 위에 있는 이 다스리고 뭐 경영하고 하는 이런 그룹과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종사하고 뭐 하는 이 국민들 사이에 만약에 저 정도로 소통이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방자는, 무방은 나라의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게 상하 불교 천하 무방야라. 그 다음에 이걸 내외로도 볼 수 있죠. 지금 물상 그대로 천지로도 보고 상하로도 보고 하늘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으니까 이게 내외로도 보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면 안에 뭐가 있고 밖에 뭐가 있느냐. 주역의 내외라는 개념은 안내자 바깥 외자라는 것은, 이 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도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났다. 이 밖이라는 거는 그 주도권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판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음이고 밖으로 쫓겨난 그룹이 양이죠. 그러니까 내음이 외양, 안에는 다 이 음들이 차지하고 있고 양들은 다 바깥으로 쫓겨나고 있다. 또 내유이 외강하며, 이 또 강유로 보면은 이것은 강한 것이고 이것은 유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정상적인 그 사람의 에너지가 소통이 잘 되면은 내부가 강건하고 외부는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한의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안이 좀 따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뭐 선을 하고 뭐 이러면 이제 건강한 건데, 내유의 외강이라는 것은 내부는 굉장히 유약해. 알고 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실상이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닌데, 밖으로 보이는 겉면으로는 굉장히 우악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비친다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게 정상적인 소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게 또 내유이 외강하고,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종국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인격으로 보면 소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고, 내부를. 군자는 다 바깥으로 쫓겨난 시절이다. 그래서 소인도 장하고, 소인의 그 도는 지금 길어지는 형국이고, 기세상 지금 원래 이 음 하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음 하나일 때 그걸 잘 잡아두라고 했는데 못 잡아둔 거지. 무룡치년이라 해가지고 이미 김이나 조짐이나 시작은 여기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깎아 먹고 또 오냐오냐 하니까 하나를 깎아 먹어서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결국 그 소인들이 이 도가 굉장히 확장 국면에 있다. 그러면 반대로 군자의 도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런 지금 그 형국에 있다. 그 이제
상전은 이 물상이죠. 이 지금 이런 그 괴상과 이 천지가 사귀지 못하는 물상을 보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처세가 제일 좋냐 하면은 덕과 지위가 기능을 못하는 시절이에요. 내가 그런 덕을 지니고 있어도 안 통하고 내가 그런 그 지위에 있어도 안 통하는 시절이야. 그러면 그런 시절에는 그런 닭게 그대로 써야지. 그래서 검덕, 그 내적으로 갖추고 있는 덕, 그거 아껴라. 아끼라는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막 쓰는 거는 아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검소하다는 건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꼭꼭 아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난을 피하니까. 지금은 소인이 득세하는 시절이라 군자가 좋은 걸 딱 내놓으면은 시기, 질투, 모함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이런 때는 덕을 내비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현실적인 지위, 그 록도 정상적인 사회라면 록이 장록을 받고 월급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지. 그걸 다 영전했다고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겨.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록도 그걸 영화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다 일관된 거예요. 왜? 천지비라는 큰 이 주제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세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효를 보면 초력은 발모여라 이기휘로 정인이, 여기는 이제 지천태하고 말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거기는 발모여라 이기희로 정인이 갈정자로 돼, 갈정자. 여기는 고돌정자. 거기는 길하니라, 기라의 형하니라. 여기 차이가 있는데 정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지. 왜? 태평한 시절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자기가 양으로 실력도 있는 군자니까 나가야지. 나가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띠뿌리 여자 모여라는 거는 이 땅에서 풀을 뽑으면 다 이렇게 서로가 쩔어서 이렇게 모여 있듯이 이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 음이든 양이든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발모여라고 한 거예요. 그럼 풀을 뽑으면 혼자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지. 거기에 엉겨 붙어 있는 모든 풀들이 다 나오듯이 이렇게 해서 발모여라 해서 이제 이 나가라 그랬는데, 여기 천지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영이로기니라, 검덕피나나. 그러니까 아끼고 내비치지 말고, 그 록을 영화로 삼지 말아라 했으니까 왜 그런데 지금 있는 임금이 임금다운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세상을 비색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시절에 나갔다가는 굉장히 어려움만 당하고 내 도가 통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갈정자의 정이 아니고 정고할 정자의 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고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 내가 있는 걸 안 내놓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게 길한 것이고 나중에는 시절이 바뀌면 형통하게 된다. 상활 발모 정길은 지제군야라. 그 봐요. 여기서 군 임금이,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참다운 리더, 최고 리더에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비색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통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그 현명함을 지금 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시절이 바뀌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나는 그때 나갈 것이다. 이게 변하면 이제 우리가 천례 무망께가 되는 거예요. 무망이 뭐예요? 없을무 바랄망. 바라지 마라. 현재는 지금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랄 수 없는 시절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자, 그 다음에 이효를 보면, 여기 이효죠. 여기 포승. 쌀포자, 감싸한다, 포용한다, 승이라는 건 계승하고,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가, 지금 이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선비의 자리다, 이렇게 있는데, 관리 중에는 높은 관리는 아니에요. 하급 관리에 해당하고, 회사에서도 무슨 과장,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 그룹이라면 요건 시민사회 그룹의 중심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 어떤 지식인 그룹의 그 중심체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비색한 이 시절에 유기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중용 지도를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소인 대인이 나왔는데, 지금 이 괴는 소인과 군자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역에 대인이 나오는 괴 중에 다 구이하고 구호에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천지비계 유기에만 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늘이 왜 내려보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좋은 세상을 더 시너지를 일으켜서 좋은 영향을 더 확장할 때도 대인이 나오고, 뭐 연임금이 순임금 만나듯이. 그런데 세상이 아주 이제 묵사발나는 시절에도 대인이 나와요. 예수님이나 무슨 뭐 우리 그 난세 봐봐, 일제시대. 그러면 이 면면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분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구세, 이 세상의 어떤 그 건져주고 도움을 주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지 비색한 시절임에도 왜 대인이 그것도 이따 구호에 가면 둘씩이나 등장을 하거든. 한 괴의 효사에 대인이 둘씩 등장하는 것은 건괴와 천지 비계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괴는 아주 호시절의 대인의 시너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비룡제천 이견대인, 혈룡제 이견대인. 근데 여기에 대인은 그게 아니야. 호사를 누리라고 하늘이 내려보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책무를 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무를 지금 육이라는 의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헷갈려, 말이. 이게 변하면 천수송, 송이 뭐예요? 송이 안 헷갈리면 송이 안 나오지. 근데 이게 이제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똑같지.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 비색한 시절을 내가 좋은 시절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구호에 지금 이 명을 지휘상으로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처세를 정말 욕먹지 않고 중용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차하면 소인의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 판국이. 왜? 주역의 대인의 상은 다 강중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 강중의 상을 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게 중을 얻어야 대인의 면모가 있고 능력이 있고 늠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음인데. 그런데 이게 대인의 그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렇게 말이 두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소인은 길할 것이다. 그런데 대인이라면 이 비색함을 그대로 자기가 온몸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 비교에서는 그게 형통한 거다. 그러니까 소인이 길하다는 이야기는 저게 물론 예전에는 뭐 지위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덕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장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이 비색한 세상에 아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어떤 한시적인 그런 뭐 혜택이랄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은 그렇게 당장 자기의 당대에 그 짧은 시절에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고 대인은 비색하죠. 비색한 땐 비색함을 쓰는 게 주역의 정도니까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정치의 명령은 소통을 안 하는 게 그게 주역의 그 용법이에요. 왜? 주역은 그대로 쓰는 거거든. 태면은 태를 쓰면 되고 세상이 비면은 비를 쓰면 돼. 그래서 세상이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가로막으면 되는 거고. 근데 가로막혀 있는 세상의 말을 내가 넙석 받아들여? 그게 소인이지. 근데 가로막혀 있는 세상의 말을 나도 가로막어. 이게 대인이지. 그러니까 대인은 막히지만 그게 도가 형통한 거다 이런 얘기네. 몸은 공고하지만 도는 형통한 거다. 상활 대인 비형. 왜 대인이 이렇게 비색함을 써가지고 형통하게 하느냐. 불난군. 이 대인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아부를 하면은 이 수많은
이 군중이나 민중들은 그건 뭐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지럽히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6.3은 포수 뭘 또 포용하느냐? 부끄러움. 그러니까 6.3이라는 게 이게 이제 부끄러워.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분사의 직이소궁이라 이 자꾸 도망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궁색한 게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변하면 천산돈이 돼. 천산돈은 뭐냐? 자꾸 궁색하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부끄럽지 않으면 도망갈 일이 없고 피할 일이 없는데 지금 6.3은 음이 자기 자리에도 있지 않지, 유기처럼 중용을 얻지도 못했지, 세상은 비색한 세상이야. 그러면 그런 재질로 그런 자리에서 이거를 자기가 유기처럼 딱 아니요라고 노라고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는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포수는 위부당, 자리를 봐라 이거. 그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변하면 이제 천산 돈깨니까 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주리지라. 이게 주역은 전반부에서 후반부, 내께에서 외께,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가면은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이제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AM, PM, 오전, 오후가 있듯이 딱 12시 전과 12시 후에는 비록 12시 1초 전과 12시 1초 후는 기후상, 체감상 똑같은 시간대라고 우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게 선천이랑 후천인 거예요. 그게 뭐냐? 주역의 사묘 이전과 사요 이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요에 딱 올라오는 순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뭐 한참 비색함이 무르익다가 비색함이 이제 꺾여지는 시기로. 그럴 때는 어떤 명이 내려오냐? 이 비색함을 이제 완전히 틀어라, 전변시켜라. 그런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인군의 명이든 자기의 소명이든 사명이든 그게 유명의 유명. 명을 받을 딱 시기가 된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군자잖아, 이제. 그러니까 군자가 명을 받지 소인이 명을 받겠어요. 이 비색함을 태평함으로 바꾸라는 명을 하늘이 소인한테 줄 리는 없지. 군자한테 줘야 되는데 첫 군자가 등장한 게 구사고, 마침 구사라는 자리는 선천의 후천으로 넘어갔어. 이야기는 빗개가 택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명이 떨어진다 이거. 유명이면 무구하야, 탈이 없죠. 그대로 하면. 그러면 이 명 실행을 하고 완수를 하면 과연 이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기만 개인적으로 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라는 건 범주, 동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지, 걸릴리 복지, 복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걸 동류를 또 범주라고도 해요. 이렇게 양의 군자들이 복을 받는 거지. 사실은 음의 군자들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명이 실행이 되면 음은 다 쫓겨나니까. 그래서 주이지라는 건 동무주자, 자기의 동무들, 똑같은 군자, 똑같은 이게 사람다운 인격자들이 다 복에 걸린다. 복지. 저게 복지사회 할 때 지예요. 상활, 유명무구는 지행야라. 이제 뜻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있었어, 여기. 이게 이제 공자의 글쓰기죠. 그래서 지제구냐라. 그 뜻. 이 천지빛계의 뜻은 여기에 있고 여기 있었어. 무슨 뜻을, 이 사람은 이제 뜻을 그냥 갖고만 있었어. 있을 제자. 왜? 여기서는 행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때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꼭 품고만 있었어. 제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라, 도래하라. 여기는 뭐냐? 지행. 그냥 품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품었던 그 뜻, 그 사람들이 민중이 품었던 그 뜻이 지금은 실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빛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은 뭘까?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인군이 나와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처음의 시점에 이런 재질로 할 수가 있냐고. 그냥 맘만. 원래 이 서민들은, 민중들은 그냥 맘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만. 지금 그걸 표로 행사하지만. 그런데 이제 구사는 그게 아니지. 이제 자기가 이제 때가 됐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행야라. 그거를 행해버리는 거지. 구호는 휴비라.
자, 이제 한 단계 더 진행되면은 비색함을 레스트, 이제 쉴 휴자인데, 이제 멈추는 거야. 쉰다는 건 멈추는 거지. 막 가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 휴게실. 그럼 멈추는 거지. 비색함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멈춰. 그런데 대인의 기린이, 이 구호 대인도 마찬가지예요. 6위에도 대인이 나왔지만 구호는 진짜 대인이지. 그래서 이 대인이 기란이, 6위의 대인은 멈추기는 힘드니까 대인은 비색하다고 했지만, 여기는 구호는 대인은 멈출 수가 있어. 그래서 길하다. 기망이라야 개옥포상이리라. 그 망할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개우포상. 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덤불이에요. 덤불. 막 그 식물이나 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덤불져 있는 거. 상은 뽕나무.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덤불로 돼 있는 그런 뽕나무에 그 매놓는다. 그러니까 뽕나무라는 것이 상징하는 굉장히 즐겨. 그래서 거기에 한번 매놓으면 그게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망할망자에 있다 이거죠. 망할망자. 그러니까 이 망할망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실패하는 뭐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뭐 투자를 한다, 뭐 선거를 한다, 뭐든지 이 실패하는 그 심리적인 기제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견물생심.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 실질적인 어떤 그 현실화된 물건을 딱 보면은 봐야 마음이 생겨요.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현재 내 눈앞에 현실화된 물건이 안 보이면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은 늘 현실 상황에 마음이 끄달린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고 왜 망하냐, 사람들은. 왜 망하냐면 안 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눈에서는 현재까지 존재하거든. 그러면 사람은 100% 그걸 끄달리게 돼 있어. 아, 지금은 존재하니까 안 망하구나. 자, 그런데 음양의 이치라는 게, 이름이랑 이치라는 게 여지없지. 한번 낮이면 이제 밤으로 바뀌고, 선천이면 후천으로 바뀌고, 태는 비로 바뀌고, 그 지천택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항불복. 한번 갔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치는 없다. 소인의 시절이 갔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유일하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는 감정으로는 안 되고 이성으로 이걸 자꾸 되뇌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존하지만 이러다가 망하지. 지금은 존하지만 이렇게 되면 망하지. 이렇게.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체감이 안 되지만 자꾸 그거를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역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지. 그게 뭐 서리. 그래서 서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설이 체감도 안 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훅 불면 날아가는 이게 나중에는 견고한 얼음이 된다. 이 이치를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 체감을 믿지 말아라. 체감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 그거에 대해서 늘 염두를 하고 있어야 이걸 보존을 할 수가 있다. 그 옛분들이 그 좌우명 이걸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보다 무슨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새겼겠어요? 아니지. 그분들도 체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끌리는 대로 생각이 나고 막 감정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호의 자리에서 잘못하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숱한 자기 그 새겨놓고 막 매일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구호가. 그래서 기망이라야 개우포상. 그러면 나라를 이제 딱 그 붙들어 맬 수가 있다. 대인지기는 위정당 자리가 이거는 딱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마땅한 자리다. 이게 변하면 이제 화지진괴가 돼요. 화지진은 뭐예요? 전진이지 이제. 굉장히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비색함을 이제 다 이제 멈추고 새로운 이제 문명한. 진이라는 건 낮이니까 이제 대낮의 세계로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상구는 마지막이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맨 끝은 다 사실 이렇게 기울어져. 지금까지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지천태에서도
그걸 성으로 상징했지, 성. 천년 누리던 그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 상징, 성이 해자가 됐다. 야, 저 성이 무너질까 싶었던 그 지천태 태평한 시절의 그 성도 이 자리에 가니까 무너지더라.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열사들이 나오고 혁명지사들이 나오고 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런 걸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고 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있어서 비색하면 싹 다 넘어간다. 엎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빈이 그런데 잘 보면 역사적으로 딱 이걸 반출을 해보니까 선비후이더라. 아, 먼저는 참 비색했는데 이제 후반부 갈수록 이게 기쁨이 점점 찾아오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종직경하니 하가정해요. 비색함이 마치면 엎어지는 거죠. 그럼 뭐 이 비색함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면 다시 이제 택지 축계로 해가지고 다 사람도 모여들고 물자도 모여들고 다시 이제 정신도 모여들고 해가지고 그 세상이 태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태로 바뀌냐? 변화니까. 초요가 변하면 이게 되고 유기가 변하면 요당 이게 되고 적에 변하면 이제 요게 되고 육사가 변하면 이게 되고 고가 변하면 이게 되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요게 이제 빅괴의 그 의미죠. 빅괴 같이 읽어보죠. 비지비인이니 분리군자정하니 대왕소래니라. 단활 비지빈 분리군자정 대왕소래는 즉시 천지불교의 만물이 불통냐며 상하불교의 천하무방야라. 내음이 외양하며 내유이 외강하며 내소인이 외군자하니 소인 도장하고 군자도 소야라. 상활 천지 불교 비니 군자이하야 검덕 피난하야 불가영이록이니라. 초륙은 발모여라 이휘로 정인이 길하야 형하니라. 상활 발모 정길은 지제구냐라. 유기는 포승이니 소이는 길고 대인은 비니 형하니라. 상활 대인 비형은 불란구냐라. 육삼은 포수로다. 상활 포수는 위부당할세라. 구사는 유명이면 무하야 주이지리라. 상활 유명무구는 지행야라. 구호는 휴비라. 대인의 길이니 기망기망이라야 개우 보상이리라. 상활 대인지길은 위정당할세라. 상구는 경빈이 선비코 후이로다. 상활 비종즉경하나니 하가장야리오.